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당신은 오늘 하루를 되짚어봅니다. 아침에 세웠던 거창한 계획은 어디로 가고 또다시 후회와 자책이라는 무거운 짐을 안고 침대에 눕게 되죠. 음악 내일은 꼭 달라지리라 다짐하지만이 다짐은 매일 밤 반복되는 공허한 주문일 뿐입니다. 의지가 부족해서라고 나는 왜 이 모양이냐고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당신이 나약해서 혹은 게을러서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다른 길을 택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오늘은 이 끝없는 후회와 자책이라는 굴레의 진짜 정체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매번 완벽한 하루를 꿈꾸면서도 침대에 파묻히게 되는지 그 비밀스러운 설계도부터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의지만으로 억지로 완벽한 하루를 살려 하면 할수록 뇌는 더 강하게 저항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뇌 해킹법을 알면 내 지력을 단 1%도 쓰지 않고도 뇌가 스스로 내일의 당신을 기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우리 뇌의 생존 본능에 숨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멈추게 하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도 보이거든요. 흔히 우리는 밤에 후회를 실패한 하루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후회는 뇌가 당신을 살리려고 누른 비상정지 버튼에 가깝거든요. 과부하가 걸린 전자제품이 스스로 전원을 차단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뇌는 지금 당신이 세운 완벽한 계획이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강제로 휴식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뇌과학적으로 전전두엽이라는 시스템이 과부하된 결과입니다. 우리의 이성적 판단과 계획을 담당하는 이 부위는 매우 섬세하고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완벽주의라는 과도한 업무를 던져주면 순식간에 과부하가 걸려버립니다. 이때 우리 뇌의 비상배림 편도체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하는데 뇌는 즉시 논리적인 사고를 멈추고 석기시대 수준의 생존 본능 모드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마치 사자에게 쫓기는 절박한 상황에서 수학 문제를 풀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완벽한 하루라는 포식자 앞에서 죽은 척하며 숨죽이고 있는 중입니다. 마치 폭풍우가 치는 밤겁에 질려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간 작은 강아지처럼요. 이건 겁쟁이라서가 아니라 본능적인 생존 전략이거든요. 그러니 이제 그만 미안해하셔도 됩니다. 당신은 나약한 게 아니라 그저 살아남으려 애쓰고 있었던 겁니다. 내 입장에서는 24시간 내내 비상사태인데 이걸 견딜 수 있는 생물은 없거든요. 특히 한국 사회처럼 갓생을 강요하는 분위기에서는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감이 뇌에 끊임없는 공격 신호로 입력됩니다. 매일 사자에게 쫓기는 꿈을 꾸는 것과 다를 바 없죠. 그래서 뇌가 결국 휴식이라는 방패를 들고 숨어버린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히 이 방패 뒤에 숨어 지내야 하는 걸까요? 뇌가 스스로 내린 명령이니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요.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 버튼을 다시 올리는 법을 알면 됩니다. 뇌가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신호를 보내주면 셧다운이 풀리게 되어 있거든요. 억지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뇌를 안심시켜서 스스로 문을 열게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비유하자면 당신의 뇌는 지금 잔뜩 겁먹고 구석에 웅크린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왜 일어나지 않느냐고 소리를 지르거나 채찍질을 하면 아이는 더 깊은 구석으로 숨어버리겠죠. 지금 당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자책이 바로 그 채찍질입니다. 아이를 달래서 밖으로 나오게 하려면 먼저 따뜻한 말과 안전한 환경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 후회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메커니즘을 정확히 인지하는 겁니다. 내 몸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것만으로도 막연한 공포는 사라지거든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뇌를 몰아붙이게 되었냐는 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매일 밤 완벽한 하루를 계획하고 또 실패하는 걸 반복하고 계신가요? 그 주범이 사실 그 완벽한 계획표에 숨어 있다는 걸 아시나요? 한국 사회에서 갓생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의 훈장처럼 쓰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독서를 하고 운동을 하며 분 단위로 계획을 짜는 삶을 누구나 선망하죠.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계획표가 사실은 당신의 뇌를 마비시키는 독약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뇌는 우리가 세운 그 거창한 목표들을 성장이 아닌 생존의 위협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뇌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 가성비를 따지거든요. 뇌 입장에서는
성공 확률이 낮은 거창한 계획에 에너지를 쓰는 것이 심각한 자원 낭비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최신형 스마트폰으로 고사양 게임을 돌리는데 배터리는 겨우 1%만 남은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기기는 뜨거워지고 화면은 뚝뚝 끊기다가 결국 강제로 꺼져버릴 겁니다. 즉 당신이 밤마다 후회에 빠지는 것은 당신의 에너지가 연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에너지를 꺼내주기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제대로 안 할 거면 시작도 하지 말라는 속삭임은 사실 뇌가 살기 위해 보내는 일종의 방어 기제거든요. 실패했을 때 느낄 처참한 자괴감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려고 아예 시도조차 못하게 뇌를 꽁꽁 묶어버리는 거죠. 오늘 해야 할 일을 적은 메모지를 보며 한숨부터 나오시나요? 그건 당신이 나태해서가 아니라 이미 당신의 전두엽이 항복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뇌 입장에서는 100점이 아니면 모두 0점이라는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가 가장 안전한 선택이거든요. 뭐 아니면 도라는 생각은 사실 뇌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선택한 가장 지독한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이 인지적 마비 상태에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 채 멍하게 시간만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비 상태에서 유일하게 손을 뻗는 도피처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침대 옆에 놓인 스마트폰이죠. 혹시 지금도 무의식적으로 화면을 위로 올리고 계신가요? 그게 사실 당신을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당기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꼼짝도 하기 싫어서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몸은 더 무거워지고 정신은 피폐해지는 기분 느껴보셨을 겁니다. 분명히 쉬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에너지는 충전되지 않고 오히려 바닥을 보이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휴식의 질이 낮아서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디지털 마약이라 불리는 도파민에 해킹당했기 때문이거든요. 쇼츠나 인스타그램처럼 짧고 강렬한 자극들은 우리 뇌의 보상 회로를 아주 손쉽게 장악해버립니다. 우리가 화면을 위로 올릴 때마다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행동의 연료가 아니라 독이 되고 있는 겁니다. 후회할 때 우리는 흔히 보상 심리로 자극적인 영상을 찾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 재밌는 거라도 보자는 마음이죠. 하지만 뇌 과학적으로 볼 때 이건 굶주린 사람에게 사탕만 계속 먹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사탕을 먹으면 잠깐은 기운이 나는 것 같지만 결국 영양 불균형으로 몸은 더 망가지게 됩니다. 공부를 하거나 업무를 처리할 때 나오는 은은한 도파민으로는 뇌가 꿈쩍도 하지 않거든요. 의지력이 종이장처럼 얇아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뇌가 이미 고용량의 도파민에 중독되어 일상의 낮은 자극에는 반응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니까요. 그래서 밤마다 후회할수록 스마트폰에 집착하고 그 집착이 다시 더 깊은 후회를 부르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누워있는 동안 당신의 뇌는 쉬는 게 아니라 도파민 전쟁터에서 처참하게 고문당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정신적인 에너지가 바닥났으니 당연히 몸을 일으킬 힘도 없을 수밖에요. 도파민이라는 연료가 엉뚱한 곳에서 다 타버렸으니 정작 움직여야 할 때는 연료 부족 경고등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히 이 디지털 늪에서 허우적거려야 할까요? 고장난 보상 회로를 다시 정상으로 돌릴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고장난 보상 회로를 다시 정상으로 돌리고 뇌에 강제로 시동을 거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물리적 해킹 기술을 통해 뇌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복잡한 명상이나 대단한 결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가 망설임이라는 덫에 걸리기 전 아주 찰나의 순간을 공략하는 전략이죠. 많은 분이 의지력을 근육처럼 생각합니다. 많이 쓰면 지치고 아껴 써야 하는 자원이라고 믿거든요. 하지만 뇌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의지력은 근육이 아니라 데이터에 가깝습니다. 우리 뇌에 어떤 입력값을 넣느냐에 따라 출력값이 결정되는 시스템인 거죠. 밤의 후에는 뇌가 할 일이 너무 많다 혹은 위험하다는 데이터를 입력받아 출력한 결과값일 뿐입니다. 마음을 다잡는 게 아니라 입력 데이터를 바꿔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데이터를 바꾸는 가장 확실한 치트키가 바로 5초 카운트다운입니다. 이건 단순히 파이팅을 외치는 기합이 아니거든요. 뇌 연산 체계를 강제로 가로채는 해킹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망설이는 순간 뇌는 즉시 그 일을 하지 말아야 할 수 가지 이유를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망설임이 습관이 되어 행동을 멈추게 만드는 거죠. 5, 4, 3, 이 일을 숫자를 거꾸로 세는 것은 이 습관의 회로를 물리적으로 끊어버리는 행위입니다. 숫자를 거꾸로 세면 뇌는 본능적인 반응을 멈추고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는 전전두엽을 즉시 가동합니다. 본능이 지배하는 변연계에서 이성이 주도하는 전두엽으로 주도권이 넘어가는 찰나의 순간이죠. 이건 컴퓨터로 치면 버벅거리는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하고 새로운 명령어를 입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유하자면 로켓을 발사할 때 카운트다운을 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연료가 충분해도 발사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로켓은 바닥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5초라는 짧은 시간은 우리 뇌가 변명을 만들어낼 틈을 주지 않습니다. 일단 일이 되는 순간 몸을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생각이 행동을 만드는 게 아니라 행동이 생각을 바꿀 기회를 주는 겁니다. 동기가 생기면 움직이겠다는 말은 불을 피워주면 나무를 넣겠다는 말만큼이나 비논리적입니다. 나무를 먼저 넣고 마찰을 일으켜야 불이 붙는 법이죠. 이 5초의 코드는 당신의 뇌에 마찰력을 제공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내일부터 완벽한 하루를 살자고 다짐하지 마세요. 대신 오늘 밤 침대에 누워있는 지금 이 순간, 당장 54321을 세며 일어나 스마트폰을 거실 구석 가방 깊숙이 넣어보세요. 그 부스럭 소리에만 집중해보세요. 그 소리가 당신의 뇌에 보내는 첫 번째 안전 신호입니다. 그런데 5초로 몸을 일으켰다면 이제 그 상태를 유지할 연료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금방 다시 눕게 되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뇌의 각성 상태가 금방 꺼져버리기 때문인데 과연 어떻게 뇌를 계속 깨어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서 스탠퍼드 대학교의 뇌과학자 앤드류 허버먼이 제안하는 아주 놀라운 신체 해킹법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눈은 뇌의 일부가 몸 밖으로 돌출된 유일한 기관인데 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뇌의 모드를 단 10초 만에 바꿀 수 있거든요. 지금 후회에 빠진 상태라면 여러분의 시야는 아마 굉장히 넓고 흐릿하게 퍼져 있을 겁니다. 멍하게 천장을 보거나 의미 없이 화면을 넘길 때 우리 시야는 파노라마 모드가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뇌의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은 휴식과 이완 모드로 고정됩니다. 밤의 후회에서 빠져나오려면 이 시야를 의도적으로 좁혀서 뇌에 전투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이걸 시각적 집중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데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벽에 붙은 작은 점이나 모니터의 한 글자 혹은 볼펜 끝 같은 아주 작은 대상을 하나 정하세요. 그리고 그 대상을 30초에서 1분 정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해보세요. 화면에 이 점을 30초만 뚫어지게 보세요. 눈을 깜박여도 괜찮지만 시선은 절대 떼지 마세요. 느껴지시나요? 몸에 미세한 긴장감이 돌기 시작하는 걸. 이게 바로 당신의 뇌가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시야를 한 곳으로 좁히는 순간 뇌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건 집중력과 각성을 담당하는 신경전달 물질인데 뇌가 즉시 경계태세로 전환되는 겁니다. 마치 카메라 렌즈가 초점을 맞추기 위해 징하고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흐릿했던 정신이 선명해지고 몸에 미세한 긴장감이 돌기 시작하면서 움직일 준비가 끝나는 거죠. 이건 마음을 먹는 과정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시스템을 강제로 가동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집중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뇌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환경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뇌의 엔진을 예열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이 프로토콜의 핵심은 생각보다 몸의 반응이 먼저라는 사실을 이용하는 데 있습니다. 후회라는 안개를 눈의 초점이라는 빛으로 걷어내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의 투자만으로도 뇌는 사냥감을 노리는 포식자처럼 예리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뇌의 출력을 최고조로 높여놨다고 해서 하루 종일 그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분이 여기서 실수를 하시죠. 한번 흐름을 탔을 때 끝까지 가보려고 하다가 결국 다시 번아웃에 빠지는데 혹시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사실 지속의 비밀은 완벽하게 끝내지 않는 데 있다는 걸 아시나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시작만큼 중요한 게 바로 언제 멈추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우리는 흔히 몰입했을 때 끝장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뇌과학의 관점에서 이건 다음날의 의욕을 미리 끌어다 쓰는 도둑질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100%를 다 써버리면 내일의 뇌는 그 일을 고통으로 기억하게 되거든요. 뇌는 완결된 일보다 중단된 일을 훨씬 더 생생하게 기억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이걸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부르는데
뇌는 끝내지 못한 일에 대해 일종의 인지적 긴장감을 계속 유지합니다. 모든 전구를 다 끄지 못한 집처럼 뇌 한쪽에서 계속 불이 켜져 있는 상태인 거죠. 이 현상을 영리하게 이용하면 밤마다 후회하는 내일의 나를 강제로 책상 앞에 앉힐 수 있습니다. 가장 몰입이 잘 되고 일이 술술 풀릴 때 의도적으로 멈추는 겁니다. 정확히 70% 정도 지점에서 멈춰보세요.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명확히 보이고 당장이라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 펜을 놓는 겁니다. 그러면 뇌는 미완성 루프에 빠지게 되고 이 찜찜함을 해결하기 위해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 일로 달려가고 싶어 하거든요. 드라마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끝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주인공이 문을 열려는 바로 그 순간 화면이 암전되면 우리는 다음 해가 궁금해서 견딜 수 없죠. 이 클리프행어 전략을 내 삶에 도입하는 겁니다. 만약 오늘 에너지를 100% 다 써버리면 뇌는 그 일을 고통스러운 노동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다음 날 뇌가 그 일을 다시 시작하려 할 때 어제의 피로감이 먼저 떠올라 후회의 방패를 다시 들게 되거든요. 70%에서 멈추는 건 뇌에게 다음을 기대하게 만드는 설계입니다. 완벽하게 끝내려는 본능을 배신해야만 지속 가능한 성공이 가능해집니다. 끝을 보지 마세요. 오히려 내일의 내가 이어받기 가장 좋은 지점을 선물로 남겨두는 겁니다. 이렇게 뇌 시스템을 해킹해서 행동을 이끌어내는 건 매우 경제적인 방식이죠. 하지만 이런 기술적인 방법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뇌를 파괴하는 습관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혹시 오늘도 스스로에게 난 왜 이 모양이야 라고 말하지 않으셨나요? 그 말이 왜 어떤 물리적 상처를 입히는지 아시나요? 밤마다 후회에 빠진 자신을 보며 난 정말 쓸모없다거나 왜 이 모양일까라며 스스로를 몰아세운 적 많으시죠? 우리는 이런 자책이 동기부여가 될 거라 믿지만 이건 사실 뇌를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 것과 똑같은 학대 행위거든요. 우리의 뇌 안에는 전대상회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위는 상처를 입었을 때 느끼는 신체적 통증을 처리하는 곳인데 놀랍게도 자책 같은 심리적 고통을 느낄 때도 똑같이 활성화됩니다. 즉, 당신의 뇌는 스스로에게 던지는 날카로운 말들을 물리적인 타격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매일 스스로에게 매질을 당하는 뇌가 어떻게 다시 기운을 차리고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뇌는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 더 깊은 무력감 속으로 숨어버리게 됩니다.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스스로 시스템을 꺼버리는 건데 이게 바로 밤의 후회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비유하자면 발목이 삐어버린 선수에게 왜 뛰지 못하냐며 발등을 걷어차는 감독과 같습니다. 선수는 아파서 못 뛰게 되고 감독은 화가 나서 더 세게 걷어차는 최악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좋은 기술이나 계획도 소용이 없는데 가장 먼저 할 일은 채찍질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책을 멈추는 건 자신을 오냐오냐 하며 응석을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뇌의 부상 부위를 치료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가장 경제적이고 과학적인 선택입니다. 그럴 수 있지라고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전대상의 통증 수치는 눈에 띄게 낮아지는 데 이때 비로소 뇌는 여유를 되찾죠.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은 감성적인 위로가 아니라 뇌에 공급하는 영양제와 같습니다. 뇌가 안전하다고 느껴야만 아까 배웠던 도파민도 전두엽의 기능도 다시 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우리는 스스로를 공격하는 칼을 거두고 뇌가 가장 좋아하는 최적의 작업실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 하나 바꾼다고 인생이 달라질까 의심이 드시죠? 사실 의지보다 훨씬 강력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환경인데 과연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요? 우리는 흔히 강인한 의지만 있으면 산도 옮길 수 있다고 믿지만 사실 이건 아주 오만한 생각일 뿐이거든요. 인간의 뇌는 에너지를 아끼려는 지독한 구두쇠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뇌는 의지력을 쓰는 걸 무척 싫어하고 가능하면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바꿔야 할 건 결연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물리적인 환경입니다. 마음은 날씨처럼 변덕스럽지만 환경은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며 우리를 안내하는 지도가 되어주거든요. 의지는 믿을 게 못 됩니다. 환경이 전부입니다. 지금 당장 방 구조부터 바꾸세요.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눈앞에 치킨을 두는 건 고문이나 다름없죠. 눈에 보이면 뇌는 이미 그것을 먹는 상상을 하고 도파민을 뿜어내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립니다. 반대로 아예 눈에 보이지 않게 치워버리면 뇌는 그 존재를 금방 잊어버리고 평온을 되찾습니다.
밤에 후회해서 탈출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방을 뇌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무결점 벙커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3가지 환경 설계 원칙을 알려드릴 테니 하나씩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 유혹을 시야에서 완전히 격리하세요. 스마트폰이라는 도파민 괴물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 폰을 다른 방 가방 깊숙이 넣어두고 오세요. 폰이 사라지는 그 찰나에는 비로소 외부 자극으로부터 안전해졌다는 신호를 감지하며 복구 모드로 전환됩니다. 핵심은 수고로움을 설계하는 겁니다. 가지러 가기 귀찮게 만드는 그 물리적 장벽이 당신의 의지력을 대신해 유혹을 차단해 줄 겁니다. 이것이 의지력을 단 1%도 쓰지 않고 중독을 이기는 가장 경제적인 뇌 해킹입니다. 두 번째 시작의 단계를 1단계로 압축하세요. 아침에 운동을 가기로 했다면 운동복을 미리 머리맡에 챙겨두고 운동화는 현관문 바로 앞에 두는 겁니다. 잠에서 비몽사몽인 상태에서도 몸이 자동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죠. 공부를 해야 한다면 책상 위에는 펼쳐진 책과 펜 딱 하나만 두세요. 앉자마자 바로 시작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선택의 여지를 없애버리면 뇌는 고민할 에너지를 아껴서 실제 행동에 쏟아붓게 됩니다. 세 번째 디폴트 값을 아예 바꿔버리세요. 침대에 누워서 폰을 보는 게 여러분의 기본 설정이라면 그 설정 자체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세요. 침실에는 충전기를 아예 두지 마세요. 침대는 오직 잠만 자는 공간으로 뇌에 인식시키는 겁니다. 반대로 책상 앞에 앉으면 자동으로 타이머가 돌아가게 만들거나 물 한 잔이 준비되어 있게 하세요. 환경이 당신을 대신해서 행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디폴트 값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궤적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부족한 의지력을 탓하며 괴로워하지 마세요.